카네기 인생 수업 출판일이 2020년으로 되어 있어. 번역본이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자의 시작하는 말이야. 35년 전 나는 뉴욕에서 가장 불행한 청년 중 하나였다. 생활비를 위해서 트럭 판매원 노릇을 하고 있었고 바퀴벌레가 오글거리는 서부 56번가에 싸구려 새빵 생활을 했다. 대개의 청년이 인생의 출발점에서 결단의 시기를 만나는 것처럼 나 역시 결단이 필요한 때였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고, 그리고 35년 뒤에 나는 행복하고 기대보다 더 큰 꿈을 이루었다고 말하네. 다시 시작하는 당신을 위한 인생 메시지라고 해. 첫 번째로 행복을 주는 작은 실천을 하라고 하네. 때로는 게으를 만큼 휴식을 달콤하게 취하라고 해. 피로와 걱정을 예방하는 첫 번째 법칙은 가끔 휴식할 것. 피로가 오기 전에 휴식하라는 것이야. 휴식이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리하는 시간이라고 하네. 하루 종일 톱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톱날을 간다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니까 걱정, 긴장, 감정의 혼란이 피로의 3대 원인이라고 해. 험한 일에서 오는 피로는 충분한 수면이나 휴식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가끔 육체적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걱정, 긴장, 감정의 혼란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하지. 긴장하는 것도 습관이고 휴식도 습관이라는 것. 나쁜 습관 버리듯이 좋은 습관도 만들기 나르는 것. 수다스러운 사람이 스트레스도 적다고 해. 그렇다고 아무나 붙들고 찌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 감명을 주는 책을 읽을 때 노트나 스크랩북을 준비하고 감동적인 것들을 모으라고 하네. 그래서 가끔씩 읽어보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결점에 신경 쓰지 말고 스트레스 주는 인간의 장점을 써보라고 하네. 이웃에게 관심을 돌리고 우호적인 건강한 관계 짓기도 강조하고 있어. 잠들기 전에 내일의 일정을 만들라는 것, 긴장과 피로를 피하라는 것, 몸을 편하게 하고 걱정을 예방하는 좋은 습관들은 쉽고도 잘 알지만 습관화가 잘 안 되지. 첫 번째가 당장 처리해야 할 것 외에는 책상 위에서 모두 치워버리라는 것.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서 일 처리하라는 것.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하라는 것. 권한임이나 지휘감독, 조직화의 방법을 배우라. 이렇게 거창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쨌거나 권태로부터 벗어나서 흥미를 찾으라고 해. 인간은 흥미를 느끼고 흥분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절대로 지치지 않는다니까. 일의 능률이 저하되는 유일한 원인은 권태라고 하지. 하는 일이 재미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야. 여기서 것처럼의 철학을 활용한 기적이 있네. 뭐뭐 하는 것처럼. 자신의 일에 흥미가 있는 것처럼 일하고 행복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라고 해. 그러면 진짜 행복해진다고. 저자는 하루 종일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서 용기를 주고 정열과 희망을 이야기한다고 해.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한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 2만 가지나 되는 직종이 있다니까. 경쟁자가 너무 많은 것은 피하는 게 어떠냐고 묻고 있어. 그래도 생계 유지가 가능한 직종을 선택해야 한다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 직업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라고 하네. 어쨌거나 좋아하는 일이 잘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 어느 조사에 의하면 모든 사람의 걱정 중에서 70%가 돈에 관련된 것이라고 해. 그리고 대개 돈에 대한 걱정의 원인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을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라고 해. 이것도 해결 방법은 있다는 것이지.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사실대로 종이에 적고 필수적인 예산 외의 지출을 찾으라고 해. 돈은 살려서 쓰는 것이라고 하네. 그래서 이거는 자산 관리라는 말이지. 수입 때문에 두통 일으키지 말라고 해. 그리고 신용은 필수적인 것. 불의의 사건을 대비한 보험도 이야기하는데 보험금은 일시불 현금으로 계약하지 말라고 해. 나는 보험도 없지만 자녀에게 재정 교육을 하고
주부도 생활비를 아껴서 저축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결코 도박은 손대지 말라는 것이야. 경제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탓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그리고 하는 말 다시 시작하면 되지 라는 것이야. 그래서 또 다시 시작하는 당신에게 오늘은 오늘로 충분하다는 것. 우리의 임무는 가까이에 있는 뚜렷한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내일을 위한 최선의 준비는 확실한 오늘의 양식이라는 것이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라면,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결혼을 하면, 아이가 자라면, 은퇴를 하면 그러면 끝인지 묻고 있어. 날마다 오늘의 전력 질주하라는 것이야. 모든 일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즐기라는 것이고 최악의 경우라도 일단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행을 이기는 첫걸음이라고 하네. 근심과 걱정은 모든 병의 시작이라는 것 다 아는 말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며 총기를 길러주는 힘은 건전한 종교, 수면, 음악, 웃음이라고 해. 좋은 음악을 사랑하고 인생의 익살스러운 면에도 눈을 돌리라는 것. 병도 불안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하는 말 너무 바빠서 아플 시간도 없고 걱정할 시간도 없으면 된다고 조금 바쁘게 살아라고 하는데 너무가 붙으면 안 되지. 너무 바쁜 엄마는 나쁜 엄마고 너무 바쁜 선생님도 나쁜 선생님이라는 말도 있어. 사소한 일에 신경 쓰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는 것 잊어버리면 그만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적을 정오하면 적에게 힘을 주는 셈. 정오는 우리의 수면에 식욕에, 혈압에, 건강에, 행복에 악영향을 주는 것.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그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라고 해. 아이젠하워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단 1분도 허비하지 말라고 하는데 문제는 안 하려고 하면 그 반대가 되지. 그래서 대신할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할 일이지 싶네. 해법은 언제나 현실 속에 있다는 것. 피할 수 없으면 부딪혀야 하지만 달을 갚겠다고 울지 말고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후회하지 말아라고 해. 유도를 몸에 익힌 사람은 버들가지처럼 휘는 방법을 배우라고 참나무처럼 저항하지 말라고 가르친다고 해. 인생의 피할 수 없는 폭풍 앞에 순종하든 반항하든 내 맘이지만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네. 벤자민 프랭클린의 호루라기 이야기가 있어. 7살 때 호루라기를 몹시 갖고 싶었던 그는 어느 날 장난감 가게에서 가지고 있던 동전을 몽땅 내놓으면서 호루라기를 달라고 했고 신이 나서 온 집안을 불면서 돌아다녔다는 것이지. 그런데 호루라기 값을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것을 알고 형들이 놀리자 분해서 울음을 터뜨렸다는 것이야. 호루라기에서 얻은 기쁨보다도 분한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70년이 지나도 잊지 못했다는 것이야. 그러나 사회에 나와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호루라기 값을 지나치게 지불하고 있더라는 것이지. 결국 불행의 대부분은 그들이 사물의 가치 평가를 잘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야. 손실정지 이론이 있네. 주식을 하는 친구가 말하기를 어떠한 거래에 대해서는 스톱 로스 오더 곧 손실정지 주문을 걸어둔다는 것이야. 다시 말해서 시세가 떨어져서 샀던 주식이 주가 5포인트 내리게 되면 자동으로 팔리게 특약을 걸어준다는 것이야. 성공의 평균 이익은 10에서 25포인트로 한다고 하네. 손실정지 법칙은 경제적 걱정 외에도 온갖 귀찮은 일이나 불쾌한 사건에도 적용한다는 것이야. 내 상황의 어느 부분에 활용할 것인지는 각자의 몫으로 돌리고 가끔 생활 속에서 화나는 일이 있으면 손실정지 법칙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겠네. 현명한 사람은 쓸데없이 손실에 대해서 한탄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손실을 만회할 방법을 찾을 일이라는 것이지.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는 톱밥을 켜는 일이라고 하네.
일상의 습관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고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의 좌우명이 있다고 해. 인간들은 일어난 일 때문에 상처를 입기보다는 일어날 일에 대한 생각 때문에 더 상처를 받는다고 해. 오늘만은 행복하게 지내자. 오늘만은 상냥하게 지내자. 오늘만은 하루의 프로그램을 짜보자. 오늘만은 이렇게 하자. 오늘만은 저렇게 하자 하는 문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보자고 하네. 매일매일이 신나고 꽉 찬 하루가 되도록. 왼손이 한 일은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고 해. 그래서 감사 인사 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야. 예수님도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단 한 사람의 감사밖에 못 받았음을 생각하라는 것이야. 그래도 내가 해야 할 감사는 잊으면 안 되겠지. 행복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감사를 바라지 않고 주는 기쁨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네. 감사도 연습이고 교육이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나는 본보기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야. 인생에 있어서 90%는 옳고 10%는 잘못이니까 90%의 옳은 일에 마음을 쓰며 살아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이 10%로 보는 저자는 엄청 착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 인생에는 목표로 삼을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지고 싶은 것을 손에 넣는 일이고 둘째는 그것을 즐기는 일이라고 해. 가장 현명한 사람들만 두 번째 목표를 성취한다는 것이야. 어느 부인의 감사가 있네.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일상이야. 접시 위에 하얀 비누 거품을 만지작거리다가 비누 거품을 떠서 햇빛에 비추어 보면 비누방울 속에 찬란한 무지개를 볼 수 있지 하면서 행복하다는 사람이야. 창밖을 내다보는 시선이 하늘을 향할 수도 있고 진흙 땅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싸우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네. 그렇지만 부당한 비난은 무시하는 게 상책이라고 해. 세상에는 자기보다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에 대한 흉을 보면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하네. 쇼펜하우어는 말하기를 비천한 사람들은 위인의 결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대단한 기쁨을 느낀다는 것. 타인의 부당한 비판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비판에 마음 쓰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 내가 하는 일이 옳다면 남의 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네. 누구나 하루에 적어도 5분은 바보가 된다고 해. 지혜란 그 5분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적의 의견이라도 그것이 우리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의 의견보다 진실에 가깝다는 말도 있어. 누군가의 비판에 방어태서 취하지 말고 보다 겸허하게 의젓하게 행동하라고 하네. 이런 부분이야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지. 글쎄 일상의 소소한 다툼에서도 적용하면 배짱 좋게 살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YMCA의 야간 강좌를 맡으면서 수강생들이 계속 출석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온 정성을 쏟았다는 저자는 실제적인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교재까지 만들었다고 해. 그래서 그 저자는 지금 카네기 재단의 설립자로 동서양의 문화를 접목시켜서 인간 경영 분야에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다는 것이야. 누구든지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시작해 보자는 것이지. 그래도 충분히 괜찮다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서 매일의 삶을 선한 사업으로 꼭꼭 채울 수 있는 어느 때에라도 감사의 사람으로 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여기까지야. 안녕.